바다는 밤이 되면 색을 지웁니다. 수평선 아래로 빛이 가라앉고 검푸른 수면은 거울처럼 조용해집니다. 그 어둠 속 상층과 중층의 경계에서 한 장의 막이 느리게 펼쳐집니다. 잔물결을 따라 흔들리는 보랏빛 실루엣. 우리는 그 존재를 담요문어라고 부릅니다. 바람이 깃발을 펴듯 암컷은 팔과 팔 사이의 얇은 막을 넓게 펼쳐 몸집을 크게 보이게 하고 때로는 그 막을 비단처럼 흩날리며 천천히 회전합니다. 이 담요가 파도에 흩어질 때 바다는 잠시 보랏빛의 고요로 물듭니다. 담요 문어의 무대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열린 바다입니다. 해안의 바위 틈도 산호초의 그늘도 숲처럼 빽빽한 해초밭도 없습니다. 대신 수층이 켜켜이 겹치며 온도와 염분, 빛의 양이 층마다 다르게 흐릅니다. 이 생명은 그 층과 층 사이를 오르내리며 자신의 리듬을 만듭니다. 해가 저물면 수면 가까이로 떠올라 먹이와 만남의 시간을 갖고 새벽이 오면 다시 아래로 내려가 깊은 어둠 속으로 스며듭니다. 오르내림이 하루의 문장보가 되고 바다는 그 문장을 끝없이 이어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암컷과 수컷의 놀라운 차이입니다. 같은 종이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크기와 생애가 다릅니다. 암컷은 팔 사이에 막을 펼치면 사람의 키를 넘어설 듯 거대해 보이기도 하고 수컷은 때로 손가락 마디만큼 작습니다. 작은 몸으로 바다를 건너는 수컷은 생의 에너지를 번식에 집중하고 거대한 암컷은 바다의 층들을 누비며 먹이와 안전, 알을 위한 공간을 찾습니다. 한 종 안에 두 우주가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멀어지는 이 장면은 바다가 선택하게 만든 전략의 끝입니다. 암컷이 펼치는 담요는 장식이 아닙니다. 얇고 투명한 막은 위협을 느낄 때 번개처럼 펼쳐져 포식자에게 몸집을 과장해 보이게 하고 필요할 때는 막의 일부를 떼어 미끼처럼 흩날려 쫓아오던 그림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합니다. 때로는 담요를 차분히 끌고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표면 가까운 물결에 반사된 별빛을 몸 위로 빗질하듯 쓸어 올립니다. 보랏빛의 질감과 형태만으로 만들어내는 색의 연극. 이 장막이 펼쳐질 때 바다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작은 수컷에게도 바다는 놀라운 도구를 내어줍니다. 어느 밤 수면 가까이 떠다니는 독성 촉수가 시야로 들어오면 대부분의 생명은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컷과 어린 암컷은 조심스레 촉수의 일부를 떼어와 손처럼 쥐고 휘두릅니다. 독을 품은 채찍이 작은 몸의 빈틈을 메우고 약함은 무장으로 바뀝니다. 바다는 손이 없는 존재에게도 도구를 쥘 방법을 가르칩니다. 촉수는 위협이자 방패이고 때로는 먹이를 얻는 작은 무기가 됩니다. 이 순간 지능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레 떠오릅니다. 학습과 응용, 관찰과 모방이 작은 몸에서 고요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요 문어의 사냥은 폭발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물고기 떼가 방향을 틀면 암컷은 담요를 반쯤 펼친 채 속도를 줄이고 각도를 맞춥니다.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안 됩니다. 흐르는 물과 몸의 위치, 먹이의 회전과 그 사이에 빈 공간을 읽어야 합니다. 때맞춘 한 번의 수축으로 먹이는 보랏빛 장막 안으로 사라지고 바다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사냥의 흔적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대신 효율이라는 단어가 얇게 대체합니다. 이곳에서는 과시가 비용이고
절제가 이익입니다. 번식의 장면은 더욱 극적입니다. 수컷의 세 번째 오른팔은 번식에 특화되어 정포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운명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팔은 몸에서 분리되어 암컷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생이 큰 생에 다 다리를 놓는 순간 수컷의 시간은 짧고 선명하게 타오릅니다. 바다는 길어서 무르익는 문장도 사랑하지만 짧아서 정확한 문장도 사랑합니다. 수컷의 생은 그 짧고 정확한 문장입니다. 암컷은 그 다음 장면을 준비합니다. 바다의 한가운데서 암컷은 몸 아래로 길게 알줄기를 늘어뜨립니다. 실 같은 줄기에 구슬처럼 매달린 알들이 파도에 맞춰 고요히 흔들립니다. 숨을 곳이 적은 외해에서 보육은 모험처럼 보이지만 열린 바다는 오히려 질병과 침입자의 위험을 분산시키기도 합니다. 밤의 미세한 물결, 멀리서 번지는 달빛, 알 속에서 서서히 완성되는 작은 팔들. 암컷의 시간은 길고도 단단합니다. 그녀는 흐름을 읽어 자리를 바꾸고 포식자의 그림자의 담요를 높이 들어 보이며 다시 천천히 알 옆으로 돌아옵니다. 깊은 밤, 바다 한가운데서 빛을 들이우면 수직의 기둥처럼 작은 생명들이 모여듭니다. 그 빛의 가장자리로 담요 문어가 들어오면 카메라는 장막의 호흡을 간신히 따라갈 뿐입니다. 펼쳐지고 접히는 박자, 느린 회전, 물속 먼지의 미세한 반짝임. 색을 잃은 바다에서조차 이 장막은 질감만으로 색을 만들어냅니다. 보랏빛이 아니라 보랏빛처럼 느껴지는 표면. 빛이 사라지면 장막의 주인은 곧장 어둠 속으로 녹아듭니다. 담요 문어의 여정은 바다의 지도를 고요히 가로지릅니다. 어떤 무대에서는 대서양의 따뜻한 물길이, 또 다른 무대에서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큰 순환이 배경이 됩니다. 같은 속 안에서도 지역과 환경에 따라 모습과 크기, 움직임의 습성이 다르게 기록되곤 합니다. 표층의 따뜻한 물과 중층의 차가운 물이 만나는 경계는 때로 도로가 되고 때로 방파제가 됩니다. 그 경계에서 장막을 접고 펴는 기술은 한층 섬세해집니다. 얇은 막이 물의 결을 읽고 팔끝이 물살의 결을 살핍니다. 몸은 늘 변화의 바로 옆을 유영합니다. 위협과 대면하는 장면도 이따금 찾아옵니다. 빠르게 접근해 오는 그림자, 침묵으로 다가오는 선. 담요 문어는 반쯤 펼친 장막으로 몸을 크게 보이게 하고 상대가 머뭇거리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필요하다면 막의 얇은 조각을 떼어보내 시선을 빼앗고 자신은 옆물길로 빠져나갑니다. 싸우지 않고 지나가는 법, 맞서지 않고 멀어지는 법. 이곳의 지혜는 힘보다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아래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시작과 끝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어느 밤, 바다가 유난히 고요한 순간, 작은 몸들이 아래 껍질을 넘어 물속으로 흩어집니다. 방금 전까지 한 줄에 매달려 있던 생명들이 이제 각자의 문장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촛불에서 불씨가 옮겨가듯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새생의 첫 움직임은 가볍고 방향은 아직 어설프지만 바다는 그런 서툴물 품을 만큼 넓습니다. 암컷의 시간은 이제 끝을 향하고 장막은 서서히 낮아집니다. 많은 두 종류가 그러하듯 그녀의 생도 어느새 마침표를 준비합니다. 길고 단단했던 보육의 시간은 완수로 수렴하고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제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이 생명의 몸은 이야기하는 도구입니다.
장막은 포식자에게는 경고, 먹잇감에게는 위장, 짝에게는 신호가 됩니다. 팔과 팔 사이의 빈 공간, 펼침과 접힘의 리듬, 표면의 미세한 결. 그 모든 것이 바다라는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법을 이룹니다. 고요, 펼침, 전환, 소거. 이 네 단어만으로도 담요 문어의 밤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도 문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다의 문장 속에서 이 생명은 늘 비슷한 방법으로 읽히고 또 비슷한 방법으로 사라집니다.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서도 변화는 밀려옵니다. 표층의 온난화는 물길의 계절을 바꾸고 지나치게 밝은 밤의 불빛은 어둠의 질서를 흔듭니다. 바람에 부서진 자잘한 파편은 먼 바다까지 떠밀려와 먹이망의 가장 작은 고리를 어지럽힙니다. 서식지라는 말이 바다에서는 모호하게 들리지만 수층도 집이고 경계도 방입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지면 장막의 펼침과 접힘 사이로 작은 균열이 스며듭니다. 그것을 막는 일은 장막을 더 크게 펴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벽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조용한 바다, 어두운 밤, 질서 있는 물길. 그 단순한 조건들이 모여 이 장면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야기는 다시 수컷으로 돌아옵니다. 외해의 허공에서 가까스로 이루어지는 만남, 몸에서 분리된 팔이 다리 역할을 하던 순간, 그리고 수평선 어딘가에서 조용히 끝난 생. 자금은 종종 사라짐으로 오해되지만 자금은 때로 정확함이고 완결입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생의 이유가 응축되어 있고 바다는 그런 정확함을 기억합니다. 길어서 무르익는 문장과 짧아서 빛나는 문장이 나란히 놓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다입니다. 담요 문어의 시간은 결국 느린 호흡으로 정리됩니다. 오르내림의 하루, 펼침과 접힘의 밤, 기다림과 완수의 생애. 어둠은 위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절약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넓은 바다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은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장막은 무기의 이름이자 절제의 이름입니다. 위협을 멈추게 하고 시선을 흐리게 하며 평화를 통과시키는 얇은 바람막이. 담요 문어는 그 얇은 막 하나로 바다를 건넙니다. 동쪽 하늘이 아주 옅게 열리고 바다의 호흡이 느리게 낮아지는 새벽. 장막은 접히고 팔은 몸에 붙고 보랏빛은 청록 속으로 섞입니다. 밤에 장막이 걷히면 장막의 주인도 무대 뒤로 물러나고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빛을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한 겹의 보랏빛이 방금 전까지 이 바다의 어둠을 부드럽게 빗질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또 압니다. 오늘 밤에도 어딘가에서 그 장막이 천천히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바다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크기가 다르면 무엇이 바뀌는가? 손이 없으면 도구를 쥘 수 없는가? 집이 없으면 어디에서 아이를 기르는가? 담요 문어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크기 대신 전략으로, 손 대신 방법으로, 벽 대신 물길로. 그 대답이 보랏빛 장막의 결 사이사이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을 따라 손끝으로 읽어내려가며 이 생명의 문법을 조금씩 배웁니다. 그리고 숨을 고릅니다. 바다는 넓고 장막은 얇고 생은 길지 않지만 충분합니다. 오늘 밤도 이 보랏빛 장막은 어둠을 헤치고 펼쳐질 것입니다. 그 한 번의 펼침이 누군가의 생을 지키고
또 다른 누군가의 길을 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